30대가 되면 정말 어른 같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만 알았어요. 비교가 되는 거예요. 이 친구는 결혼도 하고 이혼하게 돼 있어요. 30몇 살에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고, 그리고 남들은 보니까 또 다 그런 것 같아. 일단 첫 번째,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. 옛날에는 어른이 되고 싶었고 30대가 되면 정말 어른 같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만 알았어요. 나이만 먹었지 이루어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직장도 결혼도 뭔가 안정감을 찾고 싶은데 일어난 게 없다는 생각에 우울합니다. 결혼도 하고 싶은데 만나면 금방 헤어지고, 직장도 오래 다니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되고,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고, 언제쯤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요즘은 어떤 상황이세요? 네, 환경이? 이제 주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. 이 친구는 결혼도 하고 저보다 더 고학력자인 친구들도 보면 직장도 잘 이렇게 탄탄한 것 같고,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혼자만의 비교되는 그런 거랑, 주변에 있는 친구들 거의 다 결혼했어요? 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40%? 제 친구의 비율을 100%가 걔네 보면 거의 이혼하게 돼 있어요. 자, 일단 안심해요. 자, 걔네들 지금 90% 다시 이혼해요, 정말. 일단 기분 좋아졌죠? 아주 밝게 웃으신다. 친구들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밝게 웃으시는 거 너무 보기 좋으시다. 네. 이제 안정된 뭔가를 이제 삶에서 이제 찾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안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. 네.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아마 또 내년 봄에 또 결혼을 아마 할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가을쯤에 이혼할 거예요, 걔네들도. 일단 결혼 안 하신 거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결혼하신 여성분들, 제 얘기가 일리 있습니까, 없습니까? 자,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죠? 우리 여성분은 웬 복입니까, 지금? 지금 장난 아니다, 진짜. 일단 첫 번째, 우리 여성에게는 아주 괜찮은 기회가 있다. 연애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제 겉보기로는 뭐가 계속 일이 잘 돼 온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제 속으로는, 저는 9년 됐는데 9년 전에 처음 정신과를 갔거든요. 제 발로 찾아서.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요. 그때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혹시 사람들이 알아보면 너무 창피한데? 막 이런 게 엄청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접수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혹시 나한테 김창옥 강사님이세요? 나 세바시 완전 많이 봤는데. 근데 정신과 오셨네요?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?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?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우리 여성분한테는 그런 어떤 환청이 있을지도 몰라요.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?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? 근데 사실 사람들은 다 일단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고,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 보면 말입니다.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코로나 와가지고 강연이 없어져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때 유통 일을 했어요. 그래서 농산물 유통을 처음에 했어요. 그래서 사과를 팔았거든요. 그때 그걸 하면서 뭘 알았냐면요, 우리나라 과일의 70%는 선물을 한대요.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과일들은.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좀 가격대 있는 과일들을 어떻게 하죠? 선물을 해요. 근데 주로 언제 선물을 하죠? 그렇죠. 명절 때, 추석, 설, 구정, 이 세 번이 과일을 생산하는 분들과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대목이에요, 한국은.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? 그건 농가마다 다르는데요. 보통 사과가 가장 자연스럽게 맛이 익는 때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야 돼요. 근데 어떻게 해요? 추석 때가 대목인데?
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일부 농가가 봄에 꽃이 피면 성장 촉진제를 이렇게 바르는 데가 있어요. 그러면 뭐가 커지냐면 빵이 커져요.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보면 그 선물하려고 마트 같은 데 갔는데 사과 대가리가 배랑 어린애만한 게 있죠. 보기가 좋아. 근데 막상 사서 먹어보니까 맛은 그닥 없는 경우가 있죠. 사과가 맛이 정말 들 때는 그 때가 지나고 나서 자기의 때가 있어요. 우리 여성분이 삶의 맛이 드는 때는 세상이랑 그 시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다 남들 할 때 자기의 때를 하려고 해. 뭐 30 몇 살에 결혼을 하고 30 몇 살에 뭐 직장을 잡고, 그리고 남들은 보니까 또 다 그런 것 같아. 막 쟤네들 막 결혼해가지고 막 애 낳아가지고 막 행복해 하고 막.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 보기에는 쟤네는 애 낳고 또 막 행복하고 너무 좋다. 근데 사실 그 남편은 막 분리수거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금 그런 남자들이 엄청 많아요. 지금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집에 바로 안 가고 차에 있는 거야. 지하 주차장에 핸드폰 하면서. 왜 안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거 모르니까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애들이랑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진짜. 다 자기의 때가 있는데.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도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여성처럼 지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? 어려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. 엄마하고 선생님한테. 남들 할 때 해.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. 엄마는 평범한 거 항상 말하는 거야. 공부할 때 해. 때가 있어. 재수는 안 돼. 너 뭐 쓸데없이 너 찾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. 그건 대학 가서 네가 알아서 해. 네 친구들 결혼하고 애 낳는데 너는 뭐라고 결혼을 안 해? 엄마 친구들 딸들 다 결혼해가지고 할머니 돼가지고 네 친구들 이혼했는데 너는 왜 이혼을 안 해? 엄마가 대단한 걸 바래? 우리나라는 다 남들 할 때 하래. 근데 그 소리가 우리 여성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렸어. 그래서 그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도 이젠 내가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야, 너는 왜 남들 할 때 못하니? 네가 뭐가 모자라니?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너보다 모자란 애들도 지금 다 잘 됐잖아. 남편 다 회사도 좋은데 만나가지고 나보다 진짜 못했던 애들인데 내가 뭐가 이렇게 못나고 바보 멍충이어서 난 이러고 살지?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내가 생각을 갖게 되니까 직장에서 내가 좋은 기운을 풍길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다른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팀장님 뭐 자격지심이 있으세요? 왜 그렇게 말을 자격지심? 자격지심? 그러면 더러워 이런 회사 더러워서 안 다녀. 나 진짜 자존심 하나 나 진짜 갖고 살아왔는데 나 싫어. 진짜 나 세상 보고 싶지 않아. 나 진짜 너무 짜증나. 나 진짜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라서 여기 있는 게 아닌데 나 진짜 못 다니겠어. 직장 옮겨. 그리고 모자 쓰고 나 모자 깊게 눌렀을 거야. 직장 옮겨 다니는 와중에 나이를 더 먹네. 진짜 더 먹으니까 연애도 더 안 되고 진짜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? 인상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. 우리 여성분 웃을 때 인상이 좋단 말이에요. 중요한 거는 나이가 아니야. 인상이야, 인상.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. 사람 외모가 중요한 것 같죠? 처음엔 중요해요. 솔직히 좀 있어, 그런 거.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계로 가면 100% 인상이에요. 우리 여성분 웃을 때 인상 좋단 말이에요. 저 봐봐. 좋잖아요, 지금 저. 좋아. 그럼 마음이 바뀌면 인상도 바뀌어. 그럼 일도 조금씩 풀려요. 주변 사람도 좋아해. 그러니 나는 나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자.
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뭐라고 얘기해 줄 게 없냐라고 한다면 우리 여성이 여성의 때가 늦게 와도 때로는 그 때가 왔는데 아주 단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래도 소중한 인생이다.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무다. 그거를 인정해 줄 때 자기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사실이긴 하고요. 그걸 인정해 줄 때. 내가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고 남들보다 뭐 탁월한 무언가를 내지 않아도 내 인생은 소중한 내 시간이다. 여러분, 사람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, 진짜. 제가 요즘 상조회사하고 일을 시리즈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회사 강연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. 사람의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. 근데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. 죽음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살아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몇 년 남았겠어요? 남은 시간의 3분의 1은 또 자는데 9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 지금 90을 기준으로 몇 년 남으셨어요? 한번 얘기해 보세요. 몇 년이에요? 조금 더 오래 살라고 늘리지 마시고요. 지금 이거 진짜 이거 30년 안 남았는데 무슨 50년이라고 하냐 말이에요. 오래 살아보려고 진짜 짜증나. 자, 그러면 30년 남았으면 3분의 1을 자야 되니까 20년 남았잖아요. 80 넘어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못 가는 게 무슨 삶의 질이에요. 삶의 질은 최소한 내가 가고 싶은 곳, 건강한 내 무릎으로 가야지 인생이지. 그러면은 건강관리 무조건 오늘부터 해야 돼요, 진짜. 오늘 집에 갈 때 다 뛰어가요, 여러분, 진짜. 죽을 것 같죠? 안 죽어. 죽을 것 같을 뿐이야.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체력을 기릅시다. 이건 그냥 하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네. 여기서 더 물러서면 안 돼. 얼굴은 관리 안 해도 돼요. 체력은 관리해야 돼. 몸매는 관리 안 해도 돼요. 근데 체력은 관리해야 돼. 그렇게 해봅시다. 시험에 2번이나 떨어져서 3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시험과 함께 취업 준비도 길어지면서 나이도 올라가니까 불안합니다. 1, 2년 또래보다 늦은 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다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도 됩니다.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요? 어디 계셔요? 네, 안녕하세요. 20대 중반이고요.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한 번도 취직한 적 없고 계속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건데 그 취업 준비 시험이에요? 네, 자격증을 취득해야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어서 계속 준비 중인데 3번째로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? 1년에 3번이요. 그럼 몇 번을 떨어진 거예요? 어떤 시험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조경기사예요. 조경? 네. 아, 그래요? 제가 조경 일을 좀 했었거든요. 황지혜 작가라고 아시죠? 아니요. 더 떨어져야 돼! 더 떨어져야 돼! 그러면 대학 전공도 조경 관련한 거 했어요? 아니면 미술 했어요? 조경학과로 졸업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영국의 첼시 플라워 쇼라는 네, 그건 알아요. 거기에서 한국인 3번 수상한 사람이 그 작가인데. 기억났어요. 지금요? 네. 왜 떨어지는지 알겠어요. 근데 작가님이 되게 힘들 때 강연을 좀 보셨대요. 그래서 어떻게 하다 작가님을 몇 번 뵙게 됐는데 이제 여성이시거든요, 그 작가님이. 나이도 많지 않아요. 저랑 한두 살 차이. 근데 이 손을 보잖아요. 이 막 흙이 손톱 밑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거를 봤거든요. 그냥 자기 삶에 그냥 이게 다 그냥 들어가 있구나.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이구나.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그분 영상 좀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다큐멘터리나 인터뷰 같은 거 좀 있거든요. BBC에서도 그분 다큐를 찍었어요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막
여러 번을 했는데도 계속 하고 싶은 건 이유가 있잖아요. 그 이유는 뭐예요? 꼭 조경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그 조경 공간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전공을 선택했고 취업도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아, 이렇게 조경되어진 그 뭐 공간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통 막 이렇게 웃고 사진도 찍고 뭐 여성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생닭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조경한 그런 숲이나 가드닝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웃고 좋아하네. 그거인 거죠. 근데 이거 취업을 못 하지는 않을 텐데 가드너로 그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 포지션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취업은 할 수는 있죠. 네, 취업은 할 수는 있는데 그 건설인의 등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취득 후에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저는 방법론적으로는 지금 가능한 포지션으로 취직하면서 현장을 한번 조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.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구나. 와, 겉보기랑 실제랑 너무 다른데? 이럴 수도 있고, 두 번째,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해서 자격증 따야 되겠다. 나 진짜 완전히 영혼을 갈아 넣을 거야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몇 살이에요? 27이요. 아니, 원래 25인 줄 알고 아직 괜찮다고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27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우리나라의 그 나이 많으신 원로 1세대 여성 조경관님 아시죠? 네, 그 정연선. 맞아요. 그분 지금 연세가 아마 80대인 것 같은데요. 27이 뭐 의미가 있어? 아무 의미도 없어요.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. 가드너는. 네? 그리고 영어만 잘하면 그런 황지혜 작가님 또 젊은 후배니까 해외 프로젝트도 할 수 있어요. 상상 초월할 수 있는 아름다운 프로젝트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세상은 더 가드너를 필요로 할 거예요. 분명히, 확실히. 미국에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. 거기가 미국이 엄청 막 산업화되고 막 그럴 때 그 센트럴 파크를 처음 하자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산업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뉴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여기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은 100년 있다가 이 공원의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을 필요로 할 거라고 그랬어요. 그 얼마나 멋진 말이고 멋진 계획입니까? 사람들에겐 공원이 필요해요. 안 그러면 그 공원의 면적만한 정신병원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. 돈을 많이 버는 사회일수록 밀도가 높은 사회일수록. 그러니까 공원은 작게든 크게든 필요할 거예요. 전 세계적으로. 자본이 신인 이 지구 마을에서. 그리고 정말 아까 그 얘기가 사람들이 웃는 게 너무 좋아요. 그때 내 행복이에요.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좋은 가드너의 핵심을 우리 여성분이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.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? 이번 시험만 딱 한 번 더 하고 이번 시험? 시험 끝나자마자 취업을 하는 걸로. 그래요? 시험 언제 해요? 11월 초에. 그러면은 이따 우리 여성분 이름 얘기해줘요. 제가 그 합격하라고 책에 제가 부적 하나 써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진짜 내가 그걸 하고 싶잖아요. 그러면 그 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진짜 진심이라면 반드시 그 세계가 우리 여성에게 문을 열어줄 거예요. 여성들이 진짜 그 남자를 볼 때 보는 게 뭐예요? 뭐를 보고 마음을 열어줘요? 외모래요. 여성들이 진짜 그 남자가 별로 가진 능력이 없고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건 진심이라는 그 고전적 이야기가 있어요. 진심. 저 남자가 진심인 것 같네?
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. 1960년 이전.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이 진짜 그 조경에 대해서 진심이다. 그러면 조경이 우리 여성에게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. 그리고 길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우회로 가라. 길이 열릴 것이다. 만약 진심이라면. 우리 여성분 잘 되시라고 박수 한번. 현 직장 9년 차, 워킹맘 6년 차입니다. 올해 유독 번아웃이 심하게 온 것 같아요. 작년 봄 2번째 코로나 걸리고 격리 후에 다시 출근하던 날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니 악용을 하냐고 하더라고요. 심지어 저랑 오래 일한 직장 상사였습니다.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. 육아 휴직 후에 바로 복직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 상사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.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쉼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? 9년 일하셨는데 근데 이거 섭섭하다고 얘기하셨어요? 네, 말은 했어요. 네. 그분이 이해하세요? 인정해요? 뭐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시긴 했는데 아, 좀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저한테는. 그렇게 말을 하니까. 그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했어요? 약간 다른 분들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저 혼자 있을 때.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이네요.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더 기분 네, 나쁘고 네. 화나는데. 이게 좀 말을 원래 좀 차갑게 하시는 편이긴 한데 좀 그날따라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렇게 더 느꼈을 수도 있고 안 나가려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또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여러 가지가 사실 겹쳐서 온 것 같아요. 그분의 직장 뭐 상사 직위가 뭐예요? 이사요. 그럼 그냥 듣고만 계신 거네요, 그 이사님한테 말을? 그래서 황당하니까 이제 약간 얼어버린 거죠. 아, 그런 땅 말을 듣고 하고. 나니까. 오케이. 네. 오케이.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여태까지 보셨나 싶어서 안 좋은 사람으로 본 것 같아가지고. 또 그리고 그 시간이 9년인데 네. 내가 성실하게 일한 그 시간을 다 본 사람이 물론 이제 친구 관계는 아니니까 상하 관계란 게 있고 다 그런 걸 알겠는데 그런 말을 꼭 굳이 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. 이게 지금 이 일이 지난 지가 몇 달이 됐어요? 1년 한 6개월 됐어요.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확 이렇게 올라와요?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가라앉긴 했는데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? 그 출근하는 길이 되게 숨막혀요. 그러면 안 되는데. 네. 그러면 또 저녁에 맥주 땡기는데. 요즘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운동도 하고 있어가지고. 운동 더 해야 돼요. 지금 안 돼요. 지금 뛰어서 출근해야 돼. 지금 안 돼요. 지금 네, 네. 너무 지금 우리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. 지금 출근하면서 가슴이 막힌다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. 나중에 심장에 무리가 가는데 심장이 뜨거워지잖아요. 그때는 쪼이고 걸레 짜는 것처럼 나중에 막 이런 현상도 벌어진다고요. 회사 그만둘 생각도 있어요?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뭐 당장은 아니고요. 사실 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그러니까 그만둘 수는 없는데 이제 계획은 조금 세워놓고 있어요. 뭐 향후에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자 해가지고. 네. 지금 이사님이 이 영상을 보면 바로 계획을 실행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이거 가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모자이크 처리. 네. PD님 우리 모자이크 여기 몸 쪽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세요. 지금 운동 중이시라니까 몸 쪽 해주시고 얼굴은 인격이니까 살려주시고. 근데 그거는 그 사건이 있기 전 이후로 내가 조금 아이 키우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고 남편과의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또 내 개인적인 내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그 한 번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?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? 다른 것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. 그게 아주 그냥 활용 정점이 된 거군요. 네네.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상처가 더 이렇게 깊어진 거죠. 네. 그 밑에 그거는 뭐였어요? 아이의 육아입니까? 아니면 남편과의 어떤 잘 도와주는 편이라서 육아에 대해서는 크게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고 저는 회사에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욕심이 좀 생겼나 봐요.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업무가 좀 배제가 된다든지. 그런 느낌. 오케이. 회사에 있는 스트레스를 또 집으로 다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. 저 혼자 눌러야 되는 것도 있고. 맞아.
그게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컸을지도 모르겠네요. 네. 선생님이 그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. 나 그렇게 욕심이 있진 않았지만 나 진심으로 했는데 내 업무를. 그러니까 만약에 막 선생님이 막 그냥 진심으로 안 했어. 막 출근하면서 맥주 캔 까고 뭐. 어차피 회사에 3명 있잖아. 나 없어도 2명 있단 말이야.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상처가 1도 안 됐을 것 같아요. 그 진심의 시간이 9년이었잖아요. 9년 되게 긴 시간이에요. 그리고 나 그 병원 코로나 걸렸을 때 내가 진짜 잔머리를 굴렸다면 난 이렇게 또 화가 나지 않아요. 근데 나 그때 막 죽을 것처럼 아프고, 그리고 이 좁은 데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고,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건데 무슨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? 그리고 또 그분이 예전에 계속 따뜻한 말의 느낌을 했다면 또 이러지 않았을 텐데, 그러니까 옛날에 퍼즐이 많네? 우리의 뇌는 그렇게 더 믿고 싶은 게 있잖아요. 그분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.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가장 큰 건 진심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게 1년이 지나도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계속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마치 눈싸움을 하는데 숯불을 쥐어서 던지려고 하는 자와 똑같습니다. 벌겋게 지금 일렁이는 이 숯을 내 손으로 잡아서 이걸 던져서 저 사람한테 맞추고 싶은 거와 똑같다는 거죠. 그 전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화상을 입겠죠.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. 그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좋아질 것이냐? 갱년기이기도 하고 뇌신경센터를 다니고 귀 한쪽은 지금도 안 들리고 디스크 전에 수술한 건 다시 올라오고 뭐가 한 4-5개가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시간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이거 핑계대고 안 할 수 있거든요. 그냥 저 잠깐만 쉬고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하면서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. 이것마저 놓으면 그냥 계속 수렁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선생님한테도 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거는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억지로라도 할 것,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저도 선생님도 이 시간이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.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